쿠팡 외 기업의 지금 7일 배송이 안 됐던 대한통운 쪽으로 이커머스 기업이 물건을 잘 팔면서 또 물류를 갖다가 연중 배송을 하냐. 유통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곧 이제 구정이 시작되고요. 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 25년 여러분들 방송이 새해 정도에 들어가니까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통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철희 박사입니다. 벌써 방송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한국유통포럼을 진행하면서 또 저에 대한 간단히 소개하면서 지금 관련된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유통포럼이 올해 30주년 됐는데요. 거기 오랜 동안 회장을 맡다가 작년부터 명예회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주대 대학원 MBA 교수, 물류 SCM학과에서 한 14년째 지금 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군 중소 중견기업, 유통, 물류, 이커머스 한 20년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요. 한 150개 정도 기업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원조 야마토에서 대한통운 관련해서 구현대 택배기업만 6개 전략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한 3회, 4회에 걸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알리바바 신세계 그룹에 관련 이커머스 시장, 판도, 그 다음에 택배 7일 배송했던 대한통운 쿠팡 관련 종합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현장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경 없는 전쟁터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이커머스 시장은요, 한국이 탑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직구, 역직구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과반수 이상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중국. 또 인구가 많은 3억 4천만 명이 2위가 미국입니다. 자, 인구는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은 인구 1억 2천만 명 이상 되는 3위가 일본이고요. 4위는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영국, 유럽계 기업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위 정도의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해갖고 와 있는데요. 최근에 2024년 통계청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한국의 유통시장이 514조 원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514조 원 중에 이커머스 시장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한 160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불과 5년 사이, 6년, 7년 지나면서 8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2024년 이커머스 시장은 한 240조 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올해 2025년은 소비 불황이 예상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250조 원까지 가면은 우리 유통시장이 거의 과반수를 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부터 역신장의 소매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위를 유지했던 백화점이 하반기부터 소폭 역신장해 왔고요. 지금 시장 규모로서는 편의점이 31조 원으로 1위로 올라갔고요. 백화점은 거래 대금은 40조 원이 넘지만은 실제 매출액은 2위로 지금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어디까지 클까요가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500조 원 이상 되는 유통시장 중에서 이커머스가 250 찍고 260, 길게는 280조 원까지 간다면은 저는 이 수치가 이커머스의 지금 한계점이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과거에 1994, 95년 시작했던 아마존이 이제 2000년대를 갖다가 이커머스를 확대하면서 이미 2000년대 이제 글로벌의 선진기업 국가들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관련된 국가들에 들어가 있으면서 글로벌 쪽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마존도 2015년에 전 세계 유통기업 넘버원, 물론 지금도 이제 월마트가 매출 규모가 100조 원 차이로 넘버원인데요.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주가도 상승하면서 역전 현상이 2015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시장 자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50% 넘어가고 55에서 60%까지 간다는 거는 한국의 오프라인 대형 유통기업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이 시장은 55에서 60까지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의 신세계 그룹의 이제 합작 범위라는 것이 2024년 12월 26일 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025년에는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지분 구조 교환, 경영 전략 모든 것을 같이 미팅하면서 전략적으로 하면서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이미 신세계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그룹이 이제 합작 법인에서 이미 지마켓은 지분 현물 출자 한 100%를 출자했는데 2021년에 지마켓을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이제 인수할 때 당시 금액이 3조 4,400억 정도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마켓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한 3조 정도 보고 있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지마켓은 단독적으로 이제 경영 구조 체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 두 기업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경영 통합이라든가 비즈니스 마인드 갖다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통합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해서 독립 경영을 하다 보니까 대충 시장의 가치를 갖다 뭐 5조 이상, 6조 정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과 또 지금 이마트, 신세계가 이제 인수했던 G마켓, 옥션도 있네요.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해서 상황에서 이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까? 이 상황도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죠. 마인이 알리바바를 갖다 만들면서 한 3, 4년 전에 중국의 이제 정부에 조금 이게 이제 안티적인 발언을 했다 보니까 엔투그룹 상장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이 창업자가 2024년도 4분기부터 이제 매스컴이 나오면서 의사결정권을 좀 가져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그룹의 지금 자금력은 국내 시장에는 조금 이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사이, 물론 이제 2020년, 21년, 22년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제 SCM을 봉쇄하고 소비 불황이 스파이럴 소비가 지금 불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 금융 정책, 그다음 관련된 시장, 인프라, SOC 사업이 지금 확장이 좀 정체가 있고 가장 이상적이었던 소비 불황 시대에 지금 명품 상품들 좀 많이 안 팔리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2년, 3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공략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의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핀더더 그룹의 테무,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의 쉰, 이 세 개 기업을 갖다 글로벌의 주요 국가에 지금 다 공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엄청 많이 쏟아붓는데 이미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근접 거리에 있는 한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진출했지만 본격적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직구 상품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한국 시장에 진짜 쏟아부으면서 또 한국의 제조업 명품, 한국의 제조 브랜드, 엠베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확장하면서 한국의 K베뉴라는 상품을 갖다가 지금 출시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상보다 한국의 직구 상품,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테무 상품이 이제 상품이라든가 물건에 하자가 좀 많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CS 대응이나 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또 예상했던 K베뉴 상품이 급격하게 좀 늘어야 되는데 천억 페스티벌 또는 마동석이라든가 탕웨이를 갖다 모델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어느 정도 늘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사이트에 앱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면서 또 가격 비교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송 쪽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된 게 뭐냐면 일요일 배송의 과제가 좀 그중에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자금력은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알리바바 그룹의 자금력이 한 317조 원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은 첫째, 알리익스프레스의 지금 정체 상황, 또 K베뉴의 이런 정체 상황을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었죠. 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세계 그룹도 최근에 일주일 전이네요. 신세계 그룹의 창업자이신 명예자신 이명희 회장께서 지분을 갖다 이제 매각하면서 정영진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하면 28%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지금 G마켓 옥션을 인수할 때
인수 후에는 소폭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2022년, 23년 1년 동안에 영업 손실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상황도 손실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신세계 그룹 관련해서 또는 이마트 관련한 기업들이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집중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파트너나 융합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에는 최근에 글로벌 이커머스와 무한경에 돌입했고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 간의 합종 연행 진행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룹과 신세계 그룹은 지금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회사가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냐 아니면은 뭐 미비할 거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만은 한국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쿠팡 자체에서는 시장 규모로서는 아마 지금 2년 전에 시커머스가 공략이 하기 전에 쿠팡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 그린 대로 지금 잘 갔겠죠.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 하여 이슈는 대표적으로 신세계, CJ의 파트너십. 그래서 신세계나 또 이마트에 관련된 물량은 대한통운한테 준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판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네이버, 쿠팡, G마켓. 그러다가 1년 사이에는 쿠팡, 네이버, G마켓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는 고객 맞춤형으로 AI를 하면서 모든 걸 고객 관리를 하고 물류에 관한 거는 뭐 파트너십의 12개 물류기업 중에 대한통운한테 집중적으로 물량을 갖다 밀어준다. 이게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벌써 진행돼 있었죠. 이 상황에서 CJ 대한통운도 이미 2024년 하반기에 우리는 물량을 받아서 택배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물량이 거의 5천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이 벌써 수주 물량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025년부터는 무조건 주 7일 배송을 하겠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지금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리바바 그룹과 신세계 그룹은 올해 2025년을 달려가면서 전략적인 제휴를 했고 여기에 이제 기업 간에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지분 구조 교환 앞으로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어떤 장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부분이 많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룹은 여러분들 전 세계 한 200개국에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전 글로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역직구 상품이 알리바바 그룹이 되는 플랫폼에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이제 3, 4년 사이에 역직구 상품이 오히려 줄고 직구 상품 쪽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직구, 역직구를 포함해서 알리바바 그룹의 네트워크를 좀 확장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공략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그룹과 알리바바 두 그룹이 기업 간에 일단은 파트너십, 신규 법인에서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공동 경영을 가져간다는 거는 아무튼 쿠팡 입장에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의외의 경쟁자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쿠팡이 독주 체제를 가면서 쿠팡의 매출 규모도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쿠팡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쿠팡 자체에서도 지금 최근에 뷰티, 헬스케어 관련된 상품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지금 신선식품도 좀 하고 있지만은 이 상품들을 더 지금 다양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은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지만은 이 시장에 이미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뷰티나 헬스케어 쪽은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다 뭐라 그래갖고 올리브영이 매출이 4조 5천에서 지금 5조 정도 달려가거든요. 전국에 매장도 많고 올리브영 자체는 이제 MFC 당일 주문해서 당일 배송하는 이 네트워크까지 갖고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2024년 매출 규모가 4조 원을 넘었던 다이소도 1580개의 매장을 갖고 있지만은 이미 물류센터 통폐합 거점에 물류센터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가 지금 3,000원, 5,000원에 뷰티 상품에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편의점이 업계 1위지만은 GS25나 CU가 뷰티 상품이라든가 관련 상품들에 집중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뷰티나 이 상품, 물론 이제 이전에 컬리도 지금 뷰티 상품 안에서 매출 규모를 좀 강한 거 똑같이 뷰티 상품이나 이 상품도 앞으로
계속 총력적으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2025년에는요, 과거에 뭐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잘했던 버티컬이라 아니면 우리가 잘했던 카테고리 킬러에 집중된 상품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종합형이나 종합몰을 되는데, 최근엔 그런 기업 상황이 아니라 경쟁기업 간에도 뭐 쿠팡에 입점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쿠팡 외에 기업 간에 어떤 융합형인 병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셀러는 어느 입장의 물건을 갖다 플랫폼에 팔까? 당연히 쿠팡한테 물건을 팔아서 판매자 상품이냐, 아니면 쿠팡에서 2023년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로켓크로스에 들어가서 쿠팡에서부터 모든 완톱 서비스를 제공받냐, 아니면은 쿠팡 외 기업에 지금 7일 배송이 안 됐던 대한통운 쪽으로 이커머스 기업이 물건을 잘 팔면서 주문하냐, 또 물류를 갖다가 연중 배송을 하냐, 이 부분이 2025년 이커머스 시장의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 대경쟁 시대의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